이런 사람들의 뇌는 오로지 재미와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가장 불행하게 여기고 그 결과가 손실이 날 수 있더라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본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확증 평양의 오류.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면 우리 박선우 선생님은 구로동에 있는 염세봄 정신건강의학과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외래 교수시고 드물지만 주식 중독을 스스로 앓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귀한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원래 리테일 사업부 대표 들어오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멘탈한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 그리고 이 멘탈 관리가 사람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욕망, 중독 이런 약간 정신과적인 것과 연동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선생님 책을 예전부터 며칠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뇌 같은 영역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도파민이란 게 뭔지 이 도파민의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게 인간이 막 의지로 우리 선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호르몬 이슈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선생님이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도파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파민은 우리네 그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벌써 어려운데요. 근데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복측 피계 영역 선조체에서 나오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고 그냥 호르몬이라고 생각해도 별로 무방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뇌를 돌아가게 하는 하루에 우리가 에너지 그럼 자동차로 치면 기름, 가솔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 풀어보니까 마약을 하면 이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약을 먹으면 도파민이 필요한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중독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가 100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90에서 100 정도 딱 차는 게 제일 적당하고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도파민 과잉이고 너무 쾌락 중시의 삶을 산다. 너무 도파민적 인간으로 살거나 혹은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걸 한다. 이렇게 되면 내 도파민 레벨이 100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도파민 수치를 테스트를 해보면 나의 통제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뇌 보상회로라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 수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도파민의 길을 우리가 봐요. 브레인 MRI, 뇌 영상으로. 갑자기 어렵습니다. 브레인 MRI 나오고. 뇌 영상으로 보면은 그 도파민이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더 과활성돼 있느냐, 오버 액티베이션 돼 있느냐를 뇌 영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보상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빨갛게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충동적인 삶을 사냐, 쾌락 중시형의 삶을 살고 있냐, 그거를 강하게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 저도 꽤 오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포카 치고 이런 거 재밌어.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트레이딩 잘하는 친구들 중에 너는 뭐 이게 그렇게 재밌니? 이랬더니 돈을 따고 싶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게 무슨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는 자기가 예측 안 되는 이 가능성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도파민적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보상회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일상적인 쾌락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로토닌형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투자, 이런 적금형 투자로는 도저히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뇌는 오로지 재미와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재미없고 지루한 것을 가장 불행하게 여기고 그 결과가 손실이 날 수 있더라 하더라도 재미없고 매너리스틱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피하려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울트라 하이 리스크 울트라 하이 리턴 이런 거를 이런 거죠. 원해요. 이런 거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매 기법 중에는 상한가에 막 따라잡기 하고 하한가 풀기 하고 이런 건데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이 잘하긴 참 쉽지 않겠네요. 도파민이 과잉 상황. 굉장한 고수가 아니면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되는 방법이 초도파민형 투자법이고요. 뭐 이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굉장한 상승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 말까지 그랬듯 그럴 때는 다른 사람 5배로 벌죠. 근데 보통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의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이런 이상. 분들이 사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익혀서 취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아까 슬쩍 말씀해 주셨는데 세로토닌은 뭡니까? 도파민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쾌락 중시형이고 위험을 굉장히 테이킹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반대의 성향도 있을 거잖아요. 이 세로토닌은 난 무서운 거 싫어. 안전빵이 제일 좋아. 나는 안심하고 싶어. 이런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이고. 근데 너무 그렇게 세로토닌이 과다한 사람은 투자해서 돈 못 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90% 이상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네. 적금밖에 안 합니다. 예금 적금밖에 안 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선생님이 이거 나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네. 그래요? 그 성향 같은 거를 물론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MRI 비쌉니까? 네. 궁금해서 진짜. 장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뭐 비싼다기보다도 그 한 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개인 병원이나 이걸 쉽게 하긴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 MRI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파민형, 세로토닌형을 약간 구분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 네. 다음에 한번 그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너무 좋죠. 그건 상당히 그래서 한번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런 과도한 흥분을 즐기면서 돈을 그렇죠. 버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이 과도한 흥미 때문에 정말 거지되는 나가는 사람도 있죠.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루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나 네. 풀레버리지 옵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 계좌에 100억이 있어도 일주일 후에 그냥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00억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호르몬을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되는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초도파민형도 좋지 않고 초세로토닌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6 정도로 세로토닌 우위의 어떤 그게 자기의 어떤 주식에 대한 습관, 태도, 나의 어떤 성향에 맞추어서 투자법에 대해서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머릿속에서 과도한 불안에 잡히는 경우가 꽤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혔을 때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진입의 기회였거든.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세로토닌 같은 게 분비돼서 이제 어쩌면 나를 지켜주는 불안이 있을 것 같고 못 지켜주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손해보게 하는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이 굉장히 양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이거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까? 이걸 개념이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한창 최근 이슈가 도파민, 쾌락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욕망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 불안 민감도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핵심 포인트고 그러려면 내 세로토닌 레벨을 항상 일정 이상 유지해주는 생활 습관이나 투자 습관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세로토닌이 너무 과다하면 과도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아무 시도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스스로 머릿속에 오류가 빠지거든요. 경보장치가 과도하게 작동된다고 하나? 제가 글에는 뭐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 지표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만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를 볼 때 이 경보장치가 과도할 때 그러면 왜냐면 발언들이 격해지고 네. 단정적이고 그럴 그런 때가 있죠. 파국화에 오르라든가. 그랬을 때 네. 불안감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의 성향을 알면 좀 더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투자할 때만 자기의 욕망과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제서야 이제 딱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냐? 주식을 사놓고 물린 다음에 고민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평소 일상이나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 불안을 관리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관리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거든요. 네. 사실은 불안감을 견디는 능력이 수익과 직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이렇게 돌았을 때 보면 좀 올랐다 좀 흔들리면 못 견디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우리가 치료로서 극복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돈을 못 벌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 불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내 이 어. 불안이 어디서 온 불안인가, 어떤 종류의 불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어떤 기질적인 불안인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어떤 주식 투자로 인한 환경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불안, 어떤 그 외부적인 불안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식 클리닉이나 어떤 주식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이 불안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해부를 하고. 아, 그러면 이게 뜯어봐야 케이스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걸 다 세밀하게 봐야 불안에 대한 어떤 이게 뭐 그 측정하는 지표가 딱 재무제표처럼 그런 게 불안에 없나요?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 호르몬 수치 보면 딱 알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그래서.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 어려운 네. 거네, 매우. 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매일매일 변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불안의 방어 기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충동과 욕망, 불안,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어떤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투자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에 매우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쩔 때는 매우 공허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근데 최근 들어서 예전에 심리학 책이란 건 뭐냐면 프로이드, 융 이런 거는 정말 잘 안 와닿고 저는 모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 봤자 굉장히... 뭐지?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꿈을 꾸면 그게 뭐 그냥 개꿈인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뭐 프랑스 철학, 뭐 라강 뭐 이런 사람들 책도 이해는 안 가지만 봐도 뭔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는 정말 급격하게 좀 몇몇 책에서는 영감을 얻은 게 이 호르몬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게 이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의 나의 분비 상태를 보면 내 성향을 그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추론을 했는데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건지.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왜 그런 접근이 좀 더 일반화되지 않았는지. 네.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하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었고, 병원에 와서도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자기의 어떤 마인드 세팅,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애티튜드를 바꾸는 데는 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6개월이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2번씩 저한테 12번을 오셔야 된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오실 수 있으면 3개월 안에 되고 6개월 오셔야 된다. 근데 그 12번을 오실 수 있는 그게 미니멈이다. 그래야 바뀐다라고 저는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치료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아는 것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그거는 뭐 한 달이면 되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서너 번이면 되죠. 네. 뭘 해보고 싶냐면 우리 회사에서 네. 제가 뭐 이거 맡았으니까 좀 성향들을 알게끔 하는 걸 우리가 좀 회사에서 좀 같이 고민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 다음 치료는 다음 문제고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첫 번째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성향들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전문적인 채널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TI에 어떤 이게 학문적 근거가 있냐 없느냐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컨트로버셜한 문제지만 그게 아예 근거가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융의 성격 이론을 통해서 이게 70년 동안 타당성 연구가 진행된 거라서요.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이거를 근거로 시작으로 출발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나 자신을 알고 싶다는 모티베이션, 동기.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2시간만 투자하면은 나의 투자 성향,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 최소한의 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당신은 도파민 쪽에 가깝고 세로토닌 쪽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ETF의 투자보다는 당신은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고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아니면 혹은 채권이 낫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거죠. 네. 선생님이랑 처음 연락드리고서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인간은 투자의 과거 실세를 반복하느냐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요새 뭐 SG 사태랑 이런 것부터 해서 왜 인간의 실수는 반복될 수 없고 내가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왜 실수를 하냐 보면은 인지 오류 경향? 맞습니다.
이게 인지 오류가 오냐? 왜 이렇게 의미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게 인간이 왜 이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은 또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본능은 이성으로 극복하는 거죠. 이성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제가 이성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카너먼 선생님 저 계실 좋아하죠. 때 예. 저 너무 좋아하죠. 아,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야, 게 카너먼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네. 투자 너무 존경하죠. 쪽에선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심리학자시자 또 노벨상 프라이즈 그럼요. 받으셨던 경제학자신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본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네. 확증 편향의 오류 그리고 후견 편향.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그걸 한 번 더 해서 내가 맞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네. 그거는 정체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지옥으로 가나 뭐 저 시장의 언론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과거한 발언 때문에 그 발언을 포기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시장을 안 좋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합리화하다 하거나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합리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았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나빴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클적 사고라는 걸 내가 많이 강조하는데 인간이 그런 이게 본능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남녀 관계도 부부 관계 결혼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알고 계십시오. 네. 근데 서로 타협을 하거든요. 왜 그렇죠. 이렇게 이쪽은 타협이 안 되죠? 성숙한 관계라면 타협을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거나 과도한 불안이 생긴 상태거나 저는 그거를 편도체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편도체라는 건 뭐죠? 우리 몸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저 옛날에 텔레비에서 이 문제예요. 책에서 봐야 되는데 네네. 전두엽이 무슨 뚫리면 사람이 생각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충동적이 돼요. 거기가 빠지면 네. 그 편도체는 또 다른 거. 편도체가 전두엽을 도와주는 서포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 우리의 아까 카노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본능과 내 실수, 인지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성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전두엽의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언제 생각 제일 많이 할까요? 수능 전날 아니면 굉장히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자격증 시험 전날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할 때 어떤 두려울 때 제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편도체가 고장나 버리면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불안을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불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평소의 루틴이나 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투자 업계에 와서 생존한 자와 생존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안을 잘, 그 양면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뭐 투자도 잘하고 뭐 직장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극단적 선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잘 되게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향이 생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지 불안 적절한 균형?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되고 뭐 이렇잖아요. 약이 있는 건지. 약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과도한 지금 어떤 트라우마, 불안 이걸로 인한 패닉, 그 공황장애에 시달리신 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선 약물 치료로 당신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자. 이 너무 과도한 불안일 때는 상대방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에 지금 한창 내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폭락하고 있는데 너 마음 편하게 먹어라고 하면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수령 뭐 네. 폭포 밑에 가서 선수령 한다고 아유,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근데 예. 그게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그 불안을 반 이하로 감소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환자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상담사가 동의하면 저는 약물도 씁니다. 물론 약물을 먹기 원치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도 있고요. 1차적으로 이 불안을 반 이하로 밑으로 감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어떤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 보다 보면 별게 다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자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자낙스가 불안장애에 쓰는 약이라고. 다 대표적인 약이죠. 보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 또 의사분이 계셔서 네. 자낙스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죠. 저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이것도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이게. 사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실 텐데 네.
그 저희 신경전달 물질을 관장하는 어떤 이런 벤조디아ze핀계의 대표적인 약물이 자낙스예요. 벤조. 예, 그러니까 항불안제, 신경 항불안제. 안정제. 그렇다고 나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네. 많이도 관심 있는지 네. 다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그 지도 아래서 정량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거를 내가 술이랑 같이 먹고 아니면 세 알, 네 알 한꺼번에 먹고 이거를 내가 먹는 습관과 애티튜드 그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중독이 생기는 거지 이걸 의사의 관리 아래서 철저하게 뭐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는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술이랑 같이 하면 안 돼. 예, 이 자낙스가 술이랑 섞이면 되게 안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나 술 안 먹었는데 오늘 안 먹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되게 착각해요. 모두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소주 한 병을 드시면 뇌혈관에 36일 동안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먹은 소주도 지금 오늘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오늘 섞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알코올이 그렇게 정신과 약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성분이 알코올 자체가 안 좋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뇌에 진짜 너무나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뇌는 블러드 그 브레인 배리어라고 해서 그 대부분의 독소를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필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알코올만은 기화가 되면서 그 BBB를 무조건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술은 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독소가 침착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셔 들으니까 뛰어난 트레이더예요. 네. 나이도 꽤 됐는데 이 시장에서 큰 부도 이렇고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은 매일 먹고 그 초도파민형 트레이딩을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상회로가 굉장히 하이퍼 액티브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중독에 굉장히 강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이 친구가 뭐 술도 도박, 매일 먹더라고.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간 열려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아무튼 가족이 있는데 네. 가정이 있는데 이거 오해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진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도파민적으로 뇌가 좀 변형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모든 종류의 중독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약간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어떤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반드시 의사랑 좀 상의해서 조심해서 드시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약들이에요. 친구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불안장애가 일종의 공황장애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앓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최근에. 너무 과한 도파민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상생활의 루틴이 바뀌면 뇌 자체가 변형이 됩니다. 편도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전두엽도 되게 날카로워져요. 그런 분들은 불안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 세로토닌은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 민감도를 낮추고 세로토닌을 높여야 우리가 항상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사람을 굉장히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져날 리스크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속적 거짓말장애들 같아요? 진실과 거짓을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원래 인간이? 맞아요. 그게 원래 사람들이 다 결정을 자기가 자유롭게 한다고 착각하는데 그 영향을 줘서 의견을 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은 보이거든 저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 보면 정말 그런 거짓말장애 예언자들, 뭐 폭락론자부터 무슨 뭐 특정 뭐 섹터 종목에 대한 과항 그거는 철저하게 사실 우리 결정이 자유롭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으려는 시도들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극단적 사고들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네.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네.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선택한다고 믿지만 결국 자기의 무의식에 이미 영향을 줬던 과거의 누군가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의심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게 뭐 어려서부터 발달 과정에 있었던 아니면 최근에 힘들 때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굉장히 안정되고 건강한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시절에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에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네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덕현 씨 사태만 네, 봐도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마저 타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넘어가지? 저는 근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제가 뭐 살려주십시오라는 책도 썼지만 다시 아시다시피 네. 저도 2016년에 네. 정말
전 재산 그 은행에 빚까지 풀로 해가지고 전 재산 그 3억 이상을 단 3종목에 다 올인 투자를 했고 네. 심지어 제가 그때 서울대 막내 교수였어요. 서울대 임상 강사였고 와,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 정신과에서 도박 중독과 인터넷 중독 이런 거를 중독을 연구하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제 멘탈에 자신이 있었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르시즘이 함정이었던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틀리지 않자.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이 스스로를 굉장히 어떤 전두엽을 빈틈을 만들고 내 편도체의 두려움을 스스로 못 느끼게 만들고 그거를 어떤 정서적인 블런팅이라고 하거든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욕망이 너무 과도해지고 이미 전두엽이 도파민과 보상회로에 어떤 마비돼가지고 중독이 되면 이때는 내 판단이 아니게 되고 타인의 욕망과 아까 말씀하신 타인의 가스라이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 보면은 내가 그 하한가 주식 그걸 따라잡기를 하고 상따를 하고 레버리지를 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옵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알아서 합니까?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장외 주식에 1억 넘게 했어요. 장애 주식 원래 잘하면 되게 큰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예. 이성적인 사고가 내가 뭐 의사건 판사건 변호사건 저한테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정말 자기 본업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이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감정적이고 퉁정적인 판단의 결과를 내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무의식적 가스라이팅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인지 오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좋았던 사례가 아니라 정말 성공했던 사례는 그럼 어떤 심리 상태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성향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거는 참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지는 않는데 네.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제가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케이스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 투자로 되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아닌 본업에서 먼저 성공을 선행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현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현업을 잘 못하는 사람 네. 주식도 잘 못하더라. 맞아요. 오. 내 본업에 내가 에너지와 집중 그리고 도파민을 거기 에너지를 쏟을 때는 본업이고 현업인데 거기가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대부분 포모 증후군 때문에 해요. 열등감. 내가 남들이 주식으로 뭐 벌었더라. 몇 억 벌었더라. 나 부동산 이번에 못 샀는데 남들은 부동산으로 엄청 올랐으니까 그 2020년도에 그런 일이 많았죠. 이거 주식으로 따라잡아야 된다. 남을 이기려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업에서 충분한 자존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현업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나 자신의 재무 제표를 짤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올인을 하는 경우에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혀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오늘 녹음을 왜 하냐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 공부하면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탑다운 어프로치 얘기도 네. 많이 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맞습니다. 작업인데 그런 시도를 이제 조그맣게 시도합니다. 제 계획은 최소 분기에 한 번 이상 캠프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뭐 금전적인 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온지 저의 호기심 그리고 선생님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둘이 어느 날 괜히 한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을 첫날인데 그런 쪽의 것을 저희가 할 계획이니까 직원들이 그런 걸 공지해 나가면 좀 참석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의견들 좀 댓글에 이러이러한 걸 내가 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몇 명일지 모르지만 한 30-40명 정도 불러서 아마 선생님 특강을 들으면서 그날 설문지도 좀 네. 받아보고 하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 윤주호 대표님을 가장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은 네. 좀 과하실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였고 초보 투자자 여전히 아직도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종목을 찝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윤지호 대표님이 많이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이번에 어떤 세미나나 어떤 캠프를 통해서 당신의 계좌를 뭐 우리가 10배로 불려드릴 수 있다.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허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짓듯이 차근차근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장에서 고민이 많고 불안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에 대한 어떤 극복을 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 고민의 시간을 어떻게 지루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지 않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까 회계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의지 뭐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한데 제일 핵심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성향, 투자 성향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런 작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재미있게.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할 거고 네. 이제 제가 그 5월 30일 날 이런 투자자분들을 이베스트와 함께하는 멘탈 케어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한 3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건데요. 총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하고 내가 투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강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눌 겁니다. 각자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 알아야 진정한 이 캠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뭐 흔히들 요새 좋아하시는 MBTI처럼은 아니지만 도파민과 세로토닌형을 향해서 4그룹으로 그룹을 나눌 겁니다. 4그룹으로 그룹을 나누고 설문지 검사를 하는 시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검사의 시간을 2부에서 가질 거고요. 3부에서는 그룹별로 자유토론을 하고 제가 각 그룹에 참여하면서 그 그룹을 리드하고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나눠주는 그런 자유토론의 시간이 벌어질 테니까요. 저는 또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멘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투자자로서의 나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분명히 보람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 제가 힘을 갖고 추진하는데 이게 호응이 없으면 계속 지속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나 저는 의심이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뭐 댓글에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시간 많이 지나셨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